임영웅 유튜브 채널 27억 2천만 뷰 달성. 제가 요즘에 임영웅님 소식을 또 다시 많이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연예 이슈 자체도 뭐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만 정치 문제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 뉴스를 또 몇 번 전달해 드렸더니 워낙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뭔가 좀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전달하는 저도 함께 신날 만한 팩트 소식이 없을까 하다 보니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소식이 가장 적절했다. 보세요. 이제 곧 30억 뷰를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이 이제 곧 4억 뷰를 바라보고 있는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억 뷰를 바라보고 있다. 와, 진짜 슈퍼스타의 삶이란 무엇인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신기록 행진을 달리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어디 이뿐입니까? 가수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환아를 위한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수십억인데 지금 보면 연말, 연초 기부하는 연예인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흔치 않죠? 그러니 아티스트의 행보가 얼마나 지금 눈부신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알다시피 가수 임영웅이 팬들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12월 가왕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상금 200만 원이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영웅시대 분들이 열심히 스밍하고 열심히 투표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빛나는 새해 시작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10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자, 지금 임영웅님의 이런 기록적인 부분들이 최근 뭐 DM 사태 거기에다가 뭐 콘서트 진행 뭐 추모 기간 이런 거에 상당히 가려져 있었다. 솔로 랭킹이 100주는커녕 이제 105주를 넘어서 200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솔로 랭킹 임영웅님이 언젠가는 100주 연속 1위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그 소식을 전달드릴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105주나 됐습니다. 새해부터도 임영웅님의 기록적인 모습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한 주차에 투표된 투표수만 3천만 표가 넘습니다. 3천만 표. 우리나라 국민 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5천만 정도 되는데 줄고 있죠, 오히려. 근데 투표수가 3천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중복 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팬분들이 여러 계정으로 투표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된 게 3천만 표라는 건 그 어떤 팬덤도 이뤄내기가 어려운 독보적인 투표수라는 게 상당한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에 대한 이 사태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자, 유튜브 채널에도 DM 논란, 콘서트 진행 문제는 과열된 측면이 너무나 많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의 선택이 정말 현명했다. 정말 지혜로웠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침묵을 했었던 이유, 왜 우리 아티스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지, 그때 목소리를 냈었던 연예인들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그걸 좀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 일단 유튜브 채널에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임영웅님이 사실 뭐 직접 이런 정치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끌어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임영웅님은 본업이 가수잖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 사실 입장을 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만약, 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잘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번 사태에서 만약 한쪽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한쪽의 편에 명확하게 섰다면 그의 신념에 따라 팬들의 옹호도, 비난도 스스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팬분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이념은 양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런 사태까지 고려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만으로도 비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만약 한쪽 측면에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한다면 팬들 사이에서도 양분화가 됐겠죠. 영웅시대 팬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정말 많은 걸 고려해서 하지 않은 건데 무려 6일 동안 10만 8천여 명이 방문한 콘서트를 제주항공 추락 참사 때문에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라는 건 역시 사실상 공식 행사에 대한 취소 기준이 매우 모호했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차라리 모든 행사 다 취소해라 라고 했다면 임영웅 님도 당연히 콘서트를 취소했겠죠. 하지만 각자의 선택에 맡겨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무려 수백 명이 투입되는 생업이 달린 10만 8천 명의 관객을 수용한 임영웅님의 콘서트는요, 일용직인 스태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공연을 오기 전 팬들은 분향소를 다녀오기도 했고 추모 공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임영웅님에 대한 비난은 너무나 과열된 측면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이런 콘서트의 선택이 정말 훌륭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이었다. 결국 그가 옳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티스트의 선택이 훌륭할 수밖에 없었냐. 보세요. 팬들의 사랑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무관심 요청한 이유가 있다. 보세요. 정작 임영웅님이 무관심을 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연예인들이 무관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업과 생업을 겸하는 연예인은 정치적 발언에 아마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우 최준용 씨가 이렇게 한쪽 편에 명확하게 서서 이렇게 집회에 나가서 막 활동하는 모습, 이런 연예인들 한둘이 아니죠? 집회에 나가는 건 당연하고 SNS로도 자신의 소신을 발언하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첫 줄부터 어떻습니까?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소신 발언한 연예계 인물들이 이제 와서 본업과 생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최근 연예계에서는 계엄 선포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본업을 잃게 되거나 악플이 쏟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공개적으로 계엄을 옹호한 배우 최준용은 내 SNS에 와서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악플을 향해 지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최준용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는 형편없는 식당이다라는 질책당하는 리뷰가 쫙 달렸고요. 방문자만 작성할 수 있는 영수증 리뷰에도 사장님께서 이번 1월에 논란이 될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는 가게를 안 찾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최준용 배우가 이렇게 자신의 명확한 정치적 이념을 딱 드러내니까 이제 이 당사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들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 보이시죠? 최근 계엄을 환영한다 라고 말했던 배우 최강석 씨 역시 결국 작품에서 하차를 당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과문도 올렸어요. 제 과격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다. 신경 쓰이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 최강석 씨는 최근 개탄스러운 현 시대에서 마녀 사냥을 당한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이 잘못된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당장에는 대통령을 미워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념을 강하게 지켜나간다면 따뜻한 봄날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작품에서 하차를 당했습니다. 이승환 가수는 어떻습니까? 유명하죠. 뭐 집회에 나가서 아예 콘서트를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결국 구미에서 열릴 콘서트가 취소가 됐고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구미 측에서 이승환 씨 콘서트장에서는 그래도 공연만 해달라, 정치적 발언을 좀 지양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콘서트가 취소된 거죠. 사실 가수가 공연을 하고 위로를 주고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공인으로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은국 씨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많이 알려진 이 김은국 씨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한다.
호랑나비를 두고 개엄나비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내란나비라고 한다.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의견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네티즌들에게 저격을 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지지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중립을 지켜도 욕먹고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연예인들에게는 무관심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JK 김동욱 씨,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일을 했었던 이 가수 역시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김동욱 씨도 나중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이야기하자 대구 공연 취소당했다. 선동꾼으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서 무산이 됐다. 여기 보면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 1월 25일 대구 공연이 취소되었다. 공연 오는 분들의 민원이 아니라 외부 몇몇 선동꾼들의 시위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었다. 소송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뭐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표현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념을 드러낸 연예인들은요. 하나같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잘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은 10만 8천 명이 오는 공연을 한 그런 가수입니다. 자, 요번에 우리 아티스트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요 사진 많은 분들이 보셨죠? 자, 이 사진 보시면 얼마나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을 오셨는지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떻죠?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올 수 있는 콘서트를 임영웅님의 정치적 신념 한마디로 인해서 다 무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임영웅님은 추모 기간에 어울리는 추모 공연을 했다라는 거죠. 나라에서 강제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결과는 이 모든 연예인들이 결국 생업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되고요. 연기자는 연기를 잘하면 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면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맡기는 거죠.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가수 전부 다 국민은 맞지만 일단 이들은 공인이잖아요. 공인. 공인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편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 연예인을 지지하는 팬덤 사이에서도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와 화합,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공인들이 이게 다툼을 유발하는 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저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향소에 오늘도 다녀왔다. 그리고서 공연장에 왔다. 애도하지 않는 것도 추모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애도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수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김모 씨 역시 너무 참담한 사고였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애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팬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자제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팬도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항공 예매를 했고 숙소를 잡고 차를 렌트했다. 한국에 온 뒤 참사가 생겼다. 숙연한 마음으로 콘서트를 볼 것이다. 이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형광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공연장 입구부터 내부까지 쭉 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대의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중장년층의 팬분들이 추위 속에 헤매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좌석 블록마다 스태프들도 배치됐고 관객들이 화장실을 갈 때 플래시를 켜서 길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도 팔짱을 끼고 함께 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임영웅 6회차 공연 내내 일을 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다른 아르바이트는 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연이 취소됐으면 그냥 쉬어야만 했다. 현직자들의 고충을 말하는 거죠. B씨는
1회차 공연당 안전요원 스태프만 200에서 250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 사전에 교육을 받고 동선을 체크한다. 너무 안타깝지만 애도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멈출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어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최대한 정중하게 일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공연 역시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죠. 시작을 알리는 대형 폭죽도 없었습니다.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18,000여 명의 관객들과 공연 내내 함께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임영웅 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은 옷을 입고서 90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래 역시 무대에 가만히 서서 영시의 이별, 가슴 아프게 등을 잔잔하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했었던 성인식 팬들을 위해 준비했던 댄스 무대는 제외시켰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에 올 블랙 위주의 의상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번 공연 진행 이유가 약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가수는 팬들을 위해 무반주로 노래를 시작했고 연달아 3곡을 열창했다고 합니다. 많은 곡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90년대, 80년대 노래도 선곡을 하여 노래는 나의 인생, 그 겨울의 찻집, 에모 등을 열창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봐 주시고 웃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은 무대를 걷고 또 걸었고 그렇게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며 최대한 많은 얼굴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플랜카드가 전광판에 히어로라고 등장을 했고요. 할머니 팬분도 행복한 이 순간 평생 기억할게 라는 글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암을 잘 치료하겠다. 영웅 노래에 치유가 된다. 엄마와의 행복한 추억. 영웅님 감사하다. 행복한 시간 고맙고 사랑합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요. 팬들에게는 공연 이상의 의미였고 누군가에게는 암투병을 이겨내는 에너지였으며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기도 오랜만에 한국 고국을 찾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임영웅님의 공연이 끝나고 올라온 엔딩 크레딧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있기에 멋진 공연이 만들어지며 고생하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공연을 위해 흘린 땀에 대한 노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노력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적혀 있으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언제까지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한 임영웅님의 공연입니다. 이게 우리 아티스트의 본심이고 진심인데 왜 특정 세력은 끝까지 임영웅님을 물어뜯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격하는 인간의 실체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인간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살아왔는지 임영웅님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변을 보고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티하기 때문에 피한다. 저도 그런 인간은 더티해서 그냥 무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함께 그걸 치우기 위해 근처에 가면 변이 묻잖아요. 임영웅님과 소속사 역시 그 당연한 이치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현명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침묵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제가 저것을 보면서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며 참 이 저격하는 인간의 어떤 인성 참 바닥 수준이지만 그저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지 임영웅님을 보면서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각종 꼬투리를 잡아 지금 임영웅님처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입장이 돼 보신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우성, 임영웅, 박성훈까지 연예계 SNS 주의보
라면서 여전히 임영웅님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만해라. 임영웅님이 이런 피해를 받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 임영웅님이 직접 나서진 않지만 그래도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임영웅님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귀를 덮는다면 일파만파 번져나갈 것입니다. 임영웅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이런 언론사들의 행보들, 뒤바뀌어가는 행보들이 왜 있을까요? 그런 논리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애도 기간에는요, 공연이 생업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연한 논리가 이때까지 계속하여 반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임영웅님에 대해 비난, 비방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가애도기간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는 가수 혼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으로 성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에 생계가 달린 스태프들과 또 수많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공연이라는 건 대중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일상에서 입은 슬픔, 지친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해 공연장을 찾고 음악이든 연극이든 코미디든 뮤지컬이든 어떤 공연이더라도 대중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충분히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팩트 아니겠습니까? 자, 임영웅 님이 동치미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배우 고인범 씨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임영웅이었다. 임영웅도 20년, 30년 기다려서 지금의 영웅이 되었다.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말인가 봤더니 이 고인범 배우가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수저를 내려놓고 빠져있더라. 노래를 들으니 미치겠더라.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함께 봤다. 그 사람이 바로 임영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광고가 나오지 않는 아내 휴대폰 월 이용료를 내고 유튜브 가입을 하셨겠죠? 그 돈 주고 임영웅 뉴스, 임영웅 노래 듣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멀리서 임영웅의 음악을 듣는 팬이 됐지만 아내는 달랐다. 손주들이 유튜브를 보겠다고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뭐 광고가 나왔다고 해요. 아내 휴대폰을 가져간 첫째 손녀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임영웅 영상을 보기 위해 와이프분은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해요. 트로트를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야, 이렇게 변하나. 그러던 중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가지고 예매를 부탁했고 정말 어떻게든 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대에 40년을 섰는데 딱 보니 객석으로 한 바퀴 돌 것 같더라. 그래서 아내한테 일어나 보라고 해서 임영웅이 오는 타이밍에 손을 잡게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올해 또 온다더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티켓팅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잘 알고 계시고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잘 알고 있는 배우분이었다라고 해요. 음반을 발매했다라는 이 최영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영웅님의 예를 들며 저러니까 지금도 20년, 30년 노력해 오다가 임영웅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아이콘은요. 성공의 아이콘, 반전의 아이콘, 그리고 노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그야말로 히어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강행한 콘서트를 차분히 끝냈다. 매 회차마다 묵념을 하며 애도의 시간을 별도로 가지는 등 기존 콘서트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언론사들의 이제 행태가 또
전혀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드디어 언론사에서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가 왜 주요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차분히 상료했고요. 임영웅님의 콘서트 정말 잘 맞춰질 수가 있었죠. 사실 뭐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며 콘서트를 강행했다, 그렇게 비판하던 언론사들 이야기가 쏙 들어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1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탑3에 올랐고 가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왜 탑3에서 가수 중에 1위냐? 앞에 1위, 2위가 한 명은 배우, 한 명은 손흥민 선수로 축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의 순위는 가수 중에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승환, 김흥국 탄핵 전국 대척점에 섰다. 임영웅까지 삼색 진풍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임영웅님을 엮는 언론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특정 언론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기사 내용을 읽어봤을 때 김흥국 그리고 이승환, 임영웅의 행보가 극과 극을 달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승환 가수 같은 경우 이번 탄핵 전국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자 구미 콘서트에서 일방적인 공연 취소 부당대우를 당했습니다. 구미 콘서트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 100명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본 소송은 2024년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 문화예술관 대관 계약을 취소하여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잘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7일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기서 이제 막 자신의 목소리를 냈죠. 나는 탄핵 찬성한다, 시위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 보수단체가 구미시청 인근에 이번 탄핵 축하 공연 즉각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게 되면서 결국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목소리를 연다라는 게 얼마나 좀 한쪽으로 크게 기울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창작자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적 선동과 언행을 하는 건요, 이게 가수 입장에서 무조건 또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해도 틀린 게 아니고요, 하지 않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이 행동을 한 이승환 씨도 피해를 받고요, 행동과 관계없이 침묵을 지켰던 임영웅 님도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소송 비용은 이승환 씨가 1억 원,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한다라면서 승소하게 되면 구미시의 오케스트라단에 전액 기부하겠다. 구미시장과의 법적 소송을 정면 대결 예고했습니다. 머리 아파지는 거죠. 김흥국 씨는 또 어떻습니까? 이날 집회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서도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못 나와서 죄송하다. 아들과 딸이 그동안 나를 막았다. 광화문 한남동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집구석에 있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했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김흥국 씨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 해병대 전우들까지 와가지고 너나 잘해라, 입 떠들지 마라, 해병대 수치다, 별의별 다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님이 왜 침묵을 지켰는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사에선 뭐라고 했느냐, 이승환과 김흥국은 연예계 대표적인 플레이테이너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이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임영웅 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 발언을 요구한 누리꾼에게 제가 정치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설수에 휩싸였다라고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화인들이 뭐 성명을 발표하고 이승환 씨가 공연을 취소당하고 김은국 씨가 집회를 나간다 한들 임영웅 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 겁니다. 콘서트를 강행한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회 묵념을 하면서 차분하게 추모 공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승환 씨 역시 연예인에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라고 강요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건 힘든 일이다. 저처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회사가 있을 거다. 사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승환 씨가 뭐 탄핵을 지지하긴 했지만 같은 연예계 후배들에게 너무나 엄중한 잣대가 드리워지니까 여기에 대해 중립을 지킨 임영웅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언론사에서는 제목으로는 어그로를 끌며 비판하는 것처럼 적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아직도 이게 성료가 됐음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콘서트를 진행했네 만에 온라인상에서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뭡니까? 억대의 대관료 플러스 알파. 콘서트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무한 사태에 대하여 애도의 방식, 임영웅님은 추모 공연을 했고요. 콘서트 줄 취소에 강행한 임영웅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인터넷의 반응이 있지만 막대한 대관료와 대규모 스태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먹고 사는 밥벌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공연은요, 김장훈, 이승환 뭐 등등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가수들의 공연 규모와 따져봤을 때도 임영웅님의 공연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하는 대형 공연이었어요. 대관도 힘들기 때문에 훗날에 기약하기도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1년은 연기해야 하는데 사실상 연기가 아니라 그 정도 기간이 연장되면 취소에 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개최가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애도 기간에 욕심이 앞선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애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중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번 일주일 공연이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예산을 1억 원 정도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회당 최대 18,000명, 6회 동안 10만 8천 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콘서트 티켓 수익만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억. 사고 발생 이후 2주차 공연 3회로만 따져도 6억 원에 달하는 공연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취소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규모의 공연에 동원되는 스텝의 인원은 몇 배나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관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일정 연기한다고 쉽게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대관 심사의 경합이 갈수록 치열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관을 그냥 예약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수에게 대관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심사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당장 임영웅님의 공연이 끝나는 그 다음 주에도 다른 공연이 잡혀 있었고 22일부터는 경기를 위한 야구 경기를 위한 그라운드 정비에 돌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프로야구 정규 일정이 나오면 나머지 남는 날짜가 공유될 예정이었는데 가수 측이 공연을 예정대로 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스태프들과 관객들과의 약속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정이 다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영웅님은 공연 도중에 추모 시간을 갖거나 공연 관람을 원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차원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사실 뮤지컬과 연극 등은 작품성을 강조하는 공연으로 여기고 대중음악 콘서트를 단발적이고 유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더 비판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중문화의 수준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임영웅님의 공연이 단지 유흥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는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보이시죠?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이 2024년 기부한 총 금액만 5억 5,300만 원이 넘습니다. 생일기념, 데뷔기념, 연말 성금
평소에 썼던 각종 기부금이 다 합해지니 이게 무려 5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임영웅님의 콘서트입니다. 저 5억이 임영웅님한테 갔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기부로 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팬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공연뿐만이 아니라 뭐 생일 때 2억, 데뷔 8주년 뭐 1억 4천, 연말 1억 7,600,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다양한 모임에서의 5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수백만 원의 기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2억 3,60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성금 하나하나가 십시일반 모여서 전체 금액이 무려 5억 5,300만 원이 훌쩍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사실 요번에 리사이틀 공연이다 보니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제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2집 앨범을 발매하길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사이틀 공연은 2집 앨범 발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역대급의 작곡가들과 임영웅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작곡들이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기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옆에 보면 오른쪽에 임영웅님의 요번 정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던 섹시 댄스. 야, 이게 또 어린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민망하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즐겁고 재밌다, 춤 잘 춘다 라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음에도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로 인해 참 우리 아티스트 마음고생이 많았죠. 아마 영웅시대 분들 역시 마음고생이 못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번 공연을 할 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노래를 부르며 열창을 할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에 엄청난 고음이 폭발했거든요. 그때 뭐 여성 팬분들은 당연하지만 현장에 계셨던 남성 형님 팬분들의 이 엄청난 환호성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감탄한 거죠. 어우야,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 야, 저 정도로 잘했어? 라는 반응들이 빗발친 것이 요번 우리 임영웅님의 연말 리사이틀 콘서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브랜드화를 선언했잖아요. 단발적인 리사이틀 콘서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정규 앨범, 미니 앨범과 상관없이 리사이틀 공연을 해나가겠다. 이것은 앨범을 자주 발매하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콘서트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의지가 좀 돋보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비가 그냥 부슬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던 장맛비와 같았습니다. 폭우였죠, 폭우.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생각해보면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열리는 공연, 한 번 정도 진행하는 공연은 이 콘서트를 연기하든 해체하든 조절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공연 역시 일정을 바꾸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큰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임영웅님에게 예정된 공연은 고척돔에서 3일간의 공연이었다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터졌을 때 대기업들, 큰 프로젝트일수록 국가가 온갖 방향으로 살려내려고 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실상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할 때 규모라는 건 이렇듯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3일 공연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실내에 할 수 있는 공연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임영웅님의 공연은 스태프들을 특히나 많이 채용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연관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공연이 취소된다면 그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고요. 대중음악계에서는 최근 대형 공연장이 너무나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대형 체육관의 경우 대관 신청이 몰려서 정체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이미 여러 번 등장했을 정도라는 것.